먼저 뇌를 볼게요. 뇌에서 나오는 미주신경이 문제를 만든다, 이렇게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팔이 저려요. 그러면 경추신경이 눌려서 팔이 저린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경추신경부터 치료를 하죠. 경추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가장 상위 레벨부터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주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뇌부터 봐야 돼요. 뇌를 뭘 봐야 되냐, 뇌에 실제로 어떤 뇌세포가 죽거나 이런 상황을 보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뇌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봐야 됩니다. 뇌는 보통 피로하거나 수면이 불편하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문제가 생겨요. 제일 문제인 건 사실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는 수면을 취할 때 또 해소가 됩니다. 정상화가 돼요. 그래서 잘 자고 있는지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해소해 주는 게 엄청 중요하고요. 이 두 가지를 치료해야 결국 미주신경이 정상화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돼야 역류성 식도염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스트레스 상황이나 잘 못 자거나 이런 상황일 때 증상이 더 심해지고, 그리고 이런 게 거의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해보면 잘 주무세요, 스트레스 받으세요, 거의 다 그러세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미주신경 문제, 그리고 미주신경을 쫓아 올라가서 미주신경이 시작되는 뇌 문제를 같이 봐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피로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수면도 괜찮은 상태에서 잘 나와서 내려가는 길목에서 압박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추를 지나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 목 근육 사이를 통과하면서 압박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북목이 있거나 일자목이 있는 상황에서 압박을 받고 기능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할 때 목 근육 긴장, 뒷목 근육, 척추의 배열, 경추의 배열을 같이 봐줘야 치료가 완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게 바로 뇌에서 오는 미주신경, 뇌에서 오는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등을 치료한다는 건 결국에는 흉추 분절을 치료하는 겁니다. 척추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레벨, 많이들 유춘 4번, 5번에 문제가 있대요,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흉추도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흉추 어느 분절, 어느 레벨, 어느 척추에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면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은 등 쪽으로도 뻗고요, 배 쪽으로 들어가서 교감신경이 되거든요. 그러면 두 개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등 쪽에 있는 근육근이나 피부 분절을 누르거나 꼬집어서 통증이 있는 부위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통증이 있는 부위들은 그 분절에 문제가 있고 그 분절의 흥분도가 높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쪽에 치료를 해서 그 흥분도를 낮춰주면 그게 교감신경의 흥분도를 낮춰주는 기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척추분절을 치료한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런 치료는 보통 침치료나 약침 주사치료 많이 시행이 되고, 척추의 배열이나 균형이 잘 맞는지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또 분절의 흥분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납치료로 많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교감신경을 초음파를 대면 볼 수 있어요. 근데 한의학적으로 등 쪽 치료는 항상 내과적인 치료랑 굉장히 연관이 많았거든요. 배수혈이라는 혈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폐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등 쪽을 치료할 때는. 그래서 초음파를 대고 폐를 정확하게 어디인지 보면서 교감신경이 있는 부위에 배수혈을 통해서 약침 주사기를 꽂아서 약침 주사액을 교감신경 쪽에 직접적으로 주사하는 직접적인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치료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등 쪽에 있는 교감신경의 흥분도를 낮추고 역류성 식도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등 쪽 치료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